후반기 강원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경쟁이 뜨겁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재선 의원들이 모두 도전장을 던졌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출마가 예상되는 의원이 15명에 달합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갑질 논란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속초 한 아파트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동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의회 전체 4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5석을 차지해 사실상 다음 주 당내 경선으로 의장단이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무려 20명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춘천 원태경, 원주 곽도영 박윤미, 화천 김수철 의원 등 4명입니다. 박윤미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고 곽도영, 원태경, 김수철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모두 재선 의원이 되다 영서 지역에 몰려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80%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의장직은 춘천 이종주 의원과 고성 박효동 의원 간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각각 전반기 교육과 농림수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이 모두 의장단 선거에 나서면서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 간 경쟁입니다. 민주당이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출마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배정된 5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의원만 15명에 달합니다. 이달 초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미래통합당의 부의장과 교육위원장 2자리를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반기 강원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모두 결정됩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도내 시군의회 18곳 중 13곳에서 민주당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이 연대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7개 시군의회는 다음 달 1일, 나머지 의회는 이달 중 의장단 선거를 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도내에서 가장 먼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철원군 의회는 미래통합당 강세용 의원과 박기준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이 갑질 논란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의자에 앉은 채로 질의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서서 답변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째 진행 중인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한창입니다. 입장용으로 마스크나 또 온도 체온계 돼서 이런 게 안 돼 있을 때 그냥 조치만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있고 질문하는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는 소관 부서장은 서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경우 한두 시간가량을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과에 소속된 담당급도 배석은 했지만 답변자는 과장으로 제한됩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중 미처 파악하지 못한 세부 내용은 주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답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2010년. 2010년부터 해갖고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장이 기립해 답변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즉 실무 책임자인 담당급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됐느냐,
그런 거를 뭐 판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답변이 중요하지 누가 답변하느냐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서서 답변하느냐 앉아서 답변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의회는 현재도 답변 시간이 길어질 경우 위원장 재량에 따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행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감사의 특성상 업무 효율을 위해 답변자를 총괄 책임자인 과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 위에 있다고 해서 갑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한 10분, 20분 할 때는 그 앞에 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넘어갈 때 시간이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나 그럴 때 시간이 좀 넘을 때는 우리가 앉으라고 합니다. 노조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 공무원이 서서 답변하는 곳은 원주시가 유일하다며 관행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후반기 집행부 구성 이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도내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 들어 처음 발견돼 야외 활동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한 매개 모기 감시 사업 결과 지난 8일 채집된 모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최초 발견될 것과 비교해 2달 정도 늦게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이 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은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나 드물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인구가 지난 20년간 무려 11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올해 강원도 청소년 인구는 25만 명으로 전체 강원도 인구의 16.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은 2000년 36만 명에서 20년 만에 1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도내 청소년 인구가 16만 명으로 줄고 총 인구 구성비도 10.5%로 낮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강원도 내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해 4,400명으로 7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 강원도 동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원도 내 첫 사고였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현장 취재한 홍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 스쿨존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약 5일에 걸쳐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원주시 일대 초등학교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파악을 했는데요. 네. 가장 심각한 것은 불법 주정차 문제였습니다. 네. 심지어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이런 현수막이나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 도로 양옆을 이렇게 차량이 가득 채워서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도로 양옆에 빼곡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차 사이를 지나다녀야 하거나 차가 오면은 이 차와 차 사이 옆으로 이렇게 숨는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이 주차된 차들이 가리게 되면서 네. 그냥 도로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트럭이 나타난다든지 저희가 취재차로 지나다니는데 못 봤던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이제 뛰어드는 것처럼 이제 안 보이던 모습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만 봐도 길목이 상당히 좁고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데요. 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왜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원주시 전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모두 95개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30km인 이 속도를 제한하거나 과속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이 CCTV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3개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지금까지의 불법 주정차 상황, 과속 상황 등을 현황을
문의를 했지만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에서는 올해 CCTV를 추가 12개소를 설치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약 15%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직접 그 해당 위반 차량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추진이 됩니다. 주민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 스쿨존에는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시 자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좀 실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통계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2020년 5월 기준으로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모두 17만 4천여 대입니다. 그런데 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주차장은 공영과 민영 주차장을 다 합치더라도 6,36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 한때에 도로 양옆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네. 주차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조차도 사실 감당하기가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수가 늘면서 좀 일정 부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결에는 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차 공간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것 같다고 짚어주셨는데 또 이제 흔히들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의무화와 또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리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요. 특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네, 또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 시행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개정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는 정말 주행 속도를 지켰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아이를 사고에 나게 했을 때 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네. 다소 좀 과도하다. 그리고 아니다. 뭐 아이를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부딪히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법 개정하면 안 된다. 강한 처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스쿨존에서는 아이가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반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을 운전자에게 책임까지 묻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민식이법이 시행한 이후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민감용 경찰총장이 직접 수사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좀 꼼꼼하게 따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속초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더욱이 공사업체가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가운데 넓은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대형 중장비는 쉴 새 없이 굉음을 내며 철거 공사에 한창입니다. 인근 도로와 인도에는 철거를 위한 공사 자재들이 너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속초시 동명동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를 위한 철거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취재를 시작하자 공사 관계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거 카메라 찍냐고. 취재하느냐고 찍는 거예요. 취재하느냐고 찍는 거예요. 그런데 왜 취재하냐고. 이보세요. 그럼 취재한다고 얘기를 했냐고요. 이보세요. 비대인 건 뭐고 가만 계셔야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들어설 아파트는 570여 세대 규모로 29층짜리 아파트 8개 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바람에 날리는 심한 먼지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해. 너무 시끄럽고 먼지가 말도 못해요. 실제로 세차를 한 지 하루도 안 된 차량 위에는 시커먼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어제 저녁 물 청소한 옥상 바닥엔 뿌옇게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상을 보시면 이렇게 시커먼 먼지가 묻어 나옵니다. 이 같은 피해를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업체가 철거 공사를 중지해 현장 소음을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3월 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동과 소음, 먼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일부 주민들은 피부질환까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속초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사는 오전 7시 이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끄떡끄떡만 딱딱딱딱딱 진짜 시급한다고 경상도 말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되세요? 저 전부에 눈까지 다 시뻘게 지금요. 사정이 이렇자 이 일대 주민 100여 가구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롯데건설 측에 그리고 시에서 이제 뭐 설명회를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설명회를 할 때 우리의 요구 사항을 먼저 들어줘라.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 몇 달 동안 지금 철거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장 책임자라고 밝힌 업체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불법을 한 게 뭐가 있어? 얼마나 말이 했어? 뭔 불법을 하는데 해주려고. 주민들은 공사업체가 현장에서 임의로 수돗물을 끌어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이 메다기를 달아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수도도 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도수에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신고도 했고 시에서 지금 적절한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을 확인했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의 조치가 들어갈 거거든요. 행정처분이라 하면 이제 그 부정급 수사비 최고 명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정급 수사의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수돗물을 사용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업체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주민 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비대위 측에 소음 측정기 2대를 대여할 것과 분진 피해 발생 시 원상 복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소방청 본부가 있는 강원도와 세종시의 안전 취약계층 4,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법 등 소방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관령 숲길이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새롭게 정비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개별 노선으로 관리되던 대관령 숲길을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4개 주제 순환 숲길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의 걷기 추세를 반영해 당일형과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을 재조정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내년에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32km와 대관령 옛길 21km를 국가숲길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계획해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에 참여해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입니다. 평창군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17일부터 23일까지 8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